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제가 후쿠오카 한 달 동안 살면서 느꼈던 그런 일본 문화에 대한 컬처 쇼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쿠오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후쿠오카는 이제 도쿄랑 오사카랑 약간 다른 느낌이 있어요. 도쿄랑 오사카가 조금 이제 도시적이라고 하면, 후쿠오카 가면 확실히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그런 뭔가 소박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들 봐도. 그래서 이게 뭔가 유니폼 같은 걸 이렇게 입어도 아직도 보면 이제 유니폼을 수선해서 안 입어요. 그래서 이게 아빠 정장 입은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난 그런 걸 되게 좋고, 사람들도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도 조금 더 친절한 것 같고, 후쿠오카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후쿠오카가 좋아서 한 달 정도 살았는데, 그동안 제가 살면서 이게 좀 이렇게 놀랬던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우선 뭐 첫 번째, 아마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도 일본 가자마자 이게 버스 타면 제일 먼저 놀란 게 뭐냐면, 버스가 빨간불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동을 끕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불이 되면 다시 또 부릉부릉 하면서 그 다음에 출발을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서 와, 놀랬지. 이제 여기 이게 선진국인가 맨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한국인인 나로서는 그게 조금 더 불편하더라고. 우리는 이제 그 빨리빨리가 몸에 배겨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이게 멈추자마자 폭풍적으로 내리고, 거기는 이제 문 열리면 그제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다 내리면 그 다음에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답답했어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운전 매너도 좋은 것 같아요. 일본이 확실히 운전 매너는 확실히 좋아. 제가 아무래도 이게 부산 살아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부산 가보시면 알겠지만, 부산 진짜 운전 진짜 조까이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부산에 익숙해져 있는 저에게 일본의 그런 뭔가 운전 문화는 굉장히 이제 선진화다, 이거는 진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 근데 길이 좀 전체적으로 좁아요. 되게 좁잖아요. 일본은 한국이랑 딱 가면 다른 게, 건물 양식이나 뭐나 이런 게 구조를 봐도 되게 좁아요. 그쪽은 좁은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운전을 되게 잘한다는 게 느껴져, 평균적으로. 일본 가면 이제 하카타역, 거기가 이제 커맨드 센터거든요. 그 하카타역을 기준으로 후쿠오카는 전부 다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뭐 지하철부터 버스까지.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유후인이나 이렇게 뭐 다자히우 이런 데 가는 분들은 이제 하카타 버스터미널이 하카타역 바로 옆에 있거든요. 거기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근데 이제 이 하카타 버스터미널을 보면 되게 길이 좁아. 이게 버스 나오는 길이 되게 좁은데, 버스 운전자를 그걸 되게 운전을 되게 잘해요. 스무스하게. 그리고 이제 놀랬던 게,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저도 이제 농수산물 시장을 자주 가거든요. 제가 뭐 양배추 같은 거 사러 이렇게 한 번씩 가요. 그럼 가면 이제 뭔가 좀 필요한 게 있을 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닭 염통꼬지가 너무 먹고 싶어서 염통꼬지 어디 파냐고 물어봤는데, 그 농수산물 아저씨가 대꾸도 안 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걸 들어도 대꾸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저씨 물어봤는데도 이제 귀찮은 듯이 가란 듯이 이렇게 손짓하더라고.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거겠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란 건 돈이니까, 자기가 돈 안 되는 것들에 자기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인데, 근데 굳이 이게 농수산물 시장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한국 살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물어보는 내가 무안할 정도로 냉랭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일본에선 그런 걸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일부러 물어봤어요. 길도 뻔히 알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뻔히 안단 말이야. 캐널시티 어디인지 뻔히 안단 말이야. 근데도 괜히 한 번씩 물어봤어. 지나가다가 여기 캐널시티 어디 있습니까? 여기 뭐 맛집 여기 어디 있어요? 후쿠오카 함버거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면 사람들이 잘 가르쳐줘.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모르는데도 어떻게 지가 이렇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옆 사람들 물어보고. 그래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일본 나름대로 그런 게 있더라고. 뭐냐 하면, 일본 문화 중에 하나가 멸사공봉인가? 집단에 뭔가 기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후쿠오카 살 때만 해도 후쿠오카 맛제리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가면 이제 지역마다 그런 맛제리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제가 갔을 때는 후쿠오카 야마카사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래가 역병으로 일본 사람들 죽어나갔을 때 뭐 왕이 뭐 이렇게 그걸 이제 역병들의 치유를 기원해서 이렇게 물을 뿌리고 다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쿠오카도 지금 가면 이제 뭐 6월달, 7월달 되면 이제 야마카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가마를 끌고 다니면서 물을 계속 뿌리면서 막 와 다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 훈도시 하나 딱 차고 엄청 많은데, 보통 보면 거기 보면 할아버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할아버지들 되게 많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야. 한국 사회에서는 절대로 그게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에 아무것도 안 받으면서 그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렇게 가마를 끌고 그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저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그 어떤 할아버지가 그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야 이거는 진짜 한국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들인데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향한 친절함에는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관광객이나 이런 것들에서 뭔가 좀 잘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놀랬던 것이 하나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 되게 좁잖아요. 좁은데 길이 좁으니까 이렇게 골목길 같은 데 되게 좁아요. 근데 골목길 오는데 저기 보는데 여자가 오는 거야. 둘인데 이제 좁으니까 난 내가 비켜지 늘 상한 대로. 근데 여자애도 내가 비키려고 할 때 지가 먼저 이렇게 비키고 있는 거야. 길을 이렇게 어깨를 잡고 비켜서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가라고 내가 비켜주면 하니까 여자가 이렇게 인사 싹 하면서 지나가더라고. 난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 난 이게 너무너무 충격이었어. 이게 대내학적으로 남자 여자의 차이점이기도 한데 남자는 이 큰 세상에 자기가 굉장히 작은 하나의 구성원임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 여자들은 이 큰 세상에 자기를 떨어지는 작은 존재를 인지한 게 아니라 자기랑 자기 주변의 사람만 그 세계로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길 가도 이제 어깨를 잘 부딪히면 거진다 여자란 말이야. 우리 남자들 항상 이게 비켜주면 다 여자들한테 비켜주잖아. 남자끼리는 서로 비켜갔는데. 근데 여자들도 반대로 맨날 화를 내. 왜 어깨를 부딪히면 전부 다 여자냐고 그걸로 화를 내거든요. 근데 그게 이런 구조 때문에 제가 그런 데가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1년 2개월 외국 살다 보니까 여자들은 확실히 이런 경향이 있어요. 외국 여자든 동남아 여자든 뭔가 좀 길을 잘 안 비켜. 못 보는 것 같아. 그냥 못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일본에서 이런 걸 겪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지. 여자들이 이게 그런 경우 없어. 그냥 하다가 이제 뭐 자기에서 먼저 알아서 비켜가고 이렇게 잘 비켜가 서로. 그래서 야 그랬는데 이게 난 그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야. 별거 아니었지만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후천적으로 학습이 되는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흡연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 일본의 문화 중에 가장 이게 근본적으로 한국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 되게 훌륭하고 뭔가 완벽한 걸 강조한다면 일본은 그런 걸 좀 추구하잖아요. 약간 모자람과 그리고 이제 피해 끼치지 않는 걸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가면 놀라는 게 흡연자들에게 굉장히 관대합니다. 일본은 아직도 이제 흡연석, 금연석이랑 구분이 없거든요. 식당에서 담배를 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일본은 이렇게 타인에 대한 그런 배려를 강조하는데 흡연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관대하구나라는 걸 느꼈죠.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후쿠오카 있을 때 종종 갔던 가게 중에 하나가 치카이라는 가게가 좀 약간 유명해요. 점심 특선도 유명하고 이렇게 유명한데 제가 거기 저녁에 친구랑 같이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거기 가서 돔 한 마리를 잡아 먹었는데 맨 처음에 물어보더라고. 이게 흡연하십니까? 금연하십니까? 물어보는데 이제 친구가 담배 피니까 정말 흡연석 달라고 했는데 그게 홀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 넓은 홀에 그냥 구석탱이 보내면 그게 흡연석이에요. 담배 피면 그 연기 다 날아가거든 사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담배를 끊고 나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 뭐냐면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술 한잔 먹는 게 난 그렇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흡연하시는 분은 요게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술 먹고 흡연까지 가능한 거죠. 그게 일본에서 가능해요. 그게. 그래서 야 흡연자들한테 이게 굉장히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사실 금연자인 사람들에게는 별로 좋지 못한 그런 것들이죠. 뭐 여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뭐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놀랄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컬처 쇼크까지는 아니었고 나는 또 컬처 쇼크 같은 게 뭐였냐면 이제 거기는 이제 일본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자동차를 살 때 주차장이 없으면 자동차를 아예 법적으로 못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이제 등하교 시간 이제 유치원집 이렇게 되면 엄마들이 애들을 이제 셔틀로 이렇게 싣고 다니거든. 자전거를 타고 애를 막 이렇게 드랍십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걸 되게 자주 보는데 이게 애 한 명까지 내가 그런가 싶어. 근데 이게 애 두 명도 이제 자전거 있으면 뒤에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놓고 다니고 난 어떤 사람이 세 명 이렇게 태운 것도 봤어. 이게 한 명, 두 명 그리고 아빠군 이렇게 해가지고 세 명 태우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와 뭔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게 거기뿐만이 아니라 일본 어딜 가도 이제 여자들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느낌을 굉장히 자주 받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가면 이제 라면집이라던가 이런데 뭐 맛집을 많이 가니까 거기 하면 여자 종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일본 드라마 보면 그런 게 있잖아. 기합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그게 조금 약간 오버스럽다고 느꼈는데 한국인 나로서는. 근데 그게 진짜 일본의 그런 뭔가 조직 문화인가 봐. 서로 이게 라면 이렇게 라면 가게 하나에서 라면을 팔더라도 여자들이 막 기합을 넣어. 이렇게 아침 오픈할 시간 되면 이제 머리 딱 두 건 메고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서 기합 내고 막 그러면서 일을 하는 거야. 이게
일본에는 그 일본만의 그런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가 란도리라고 하거든요. 란도리. 그 라운드 드라이를 란도리라고 말하대. 일본식 발음으로. 그러면 이제 그걸 배달을 해줘. 이렇게 가는데 난 그것도 그 무더운 여름날에 여자가 그 뜨거운 구루마를 이렇게 이게 끌면서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일하는 걸 봤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한국이랑 일본이랑 그런 뭔가 아르바이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 강도 자체가 완전 다른 것 같아. 한국에서는 이제 뭔가 편의점이 있어도 뭐 와도 이제 손님 오도 말등에 핸드폰 하다가 막 이런 거 뭐 다 할 거 하잖아요. 그러다가 오면 이제 아 뭐야 이러면서 이게 바꾸도 찍어줘 이렇게 하는데 일본에서 뭐 그런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근무 강도가 확실히 달라 한국이랑.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근무 강도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여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근데 뭐 여자가 확실히 열심히 일한다는 느낌은 굳이 일본이 아니라 동남아가 좀 많이 드는 게 저는 동남아 가면 동남아 좀 지저분한 데가 많잖아요. 냄새가 좀 많이 나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환경미화원들도 많은데 저는 환경미화한 여자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들이 그게 여자니까 힘이 약하니까 이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쓰레기차에 담을 때 자기네들끼리 몇 명씩 모여가지고 그 음식물 쓰레기 그 국물 있잖아 그 냄새랑 그게 이렇게 다 맞아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걸 봤거든. 나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놀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그 한국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특히나 이제 뭔가 일본 여자에 대한 갓스시녀에 대한 그런 판타지가 너무나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찬물을 끊기 싫지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사람은 결국엔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것도 똑같고 남자가 가진 속성과 여자가 가진 속성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똑같아요. 다만 그것들이 이제 문화나 사회나 그런 환경에 의해서 변하게 되는 거죠. 같은 관점에서도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뭔가 일본 여자들의 강인함이라던가 친절함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이제 일본이란 나라가 이제 플라자비 이후에 계속 지속된 20년간의 디플레이션 이게 한몫했겠고 그리고 그 20년이란 디플레이션 동안 얼마나 디플레이션 되게 힘들거든요. 뭐 그나마 뭐 장점이 이제 물가가 안 오르니까 그게 장점인데 근데 되게 힘들어져요 디플레이션이 되면. 그러니까 남자들이 초식화가 돼버리고 그런 것들 결국에 나는 이제 지금 일본 여자 일본 남자들이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일본 여자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는 하라고 말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진짜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한국화가 된 현지적이 완료된 일본 여자들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이게 좋아하는 만화 중에 송곳이라는 만화 있습니다. 이 말 아마 자주 할 건데 그 송곳에 보면 구교신이라는 아저씨가 나오거든요. 그 아저씨가 굉장히 주옥 같은 명언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래도 되니까 된 겁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된 거고 한국에서는 그래도 되니까 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환경들이 결국에는 이 변해서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들이지 일본 여자 자체가 뭐 너무 이렇게 특출나게 좋고 뭐 심성이 날 때부터 이렇게 배려심이 이렇게 쩔어서 넘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도 남자로서 이제 사실 이제 뭔가 가스시녀를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좀 말하고 이게 끝맺음을 내는 건 이제 저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한국 남자랑 일본 여자 확실히 잘 맞는 건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잘 맞냐 하면 아까 말했던 일본 그 고유의 문화죠. 민폐 끼친 걸 되게 싫어하는 문화.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사랑을 하게 되고 관계를 쌓다 보면 맨날 싸우게 돼.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풀어나가는 방식이 확실히 달라져요. 어떤 거냐면 한국에서는 뭔가 이렇게 싸움이 났어. 근데 보통 이 잘못이란 거는 이제 그런 과실상계 비율을 따지면 쌍방과실인 경우가 많거든. 물론 뭐 여자가 뭐 8, 2 이렇게 다르겠지만 거진 보통 쌍방과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와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이제 여자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특출난 제시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아 오빠 그래 그건 내가 미안해.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을 반전시키잖아. 그럼 남자가 미안해 그러면 뭐가 미안한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일본에선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여자가 뭔가 좀 실수를 하고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쉽게 사과하는 것 같아. 굉장히 쉽게. 그래서 고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것조차도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너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뭔가 사람이 만나면 기본적으로 싸우게 돼 있고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맺고 풀어지는 과정이 너무 릴렉스하게 간다고 해야 될까? 또 특히나 이제 한국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애널 서킹이 몸에 배겨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자들은 이제 일본 여자들은 고맙다고 얘기하고 뭔가 좀 우리 입장에서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여자들은 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또 특히나 뭐 제가 항상 뭐 남자 욕 많이 하지만 남자의 족 같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남자가 가진 것들 중에 좋은 거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좀 단순하잖아 남자들은. 그래서 여자가 막아서 고마워 이러면 그래? 이러면서 더 열심히 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되잖아, 남자들은. 하다못해 뭐 청소를 해도, 아, 오빠 청소는 너무 잘한다, 이러면. 그래? 이러면서 청소 열심히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약간 선순환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정도까지입니다. 뭐,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대충 뭐 참고만 하시고, 뭐, 아니다 싶으면 뭐, 아, 그건 아니야, 이 새끼!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 뭐, 아무쪼록 다음에는 좀 더 좋은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